내리쬐는 햇살과 높은 습도, 세계 잼버리 야영장은 말 그대로 끓어오릅니다. 지나가는 이들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더위가 가장 참기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Yeah, it's really hot here. We're not used to it in Yeah, we're Belgium. not used to it, so it's very warm. 보고 있을 거. 더위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 텐트가 낮에 들어가면은 열을 머금어가지고 안에서 되게 많이 덥긴 해요. 개영식 날 밤에는 참가자 108명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등 환자가 쏟아졌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병원에 다녀간 환자 수를 비롯해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때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예상대로라며 지금 상황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열 환자의 경우에 큰 어려움 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보되자 우선 조직위는 군의관 30명과 간호사 60명 등 의료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병상 150개를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잼버리 역내 일부 야외 프로그램 등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런 추가 조처에도 조직위의 운영 미숙을 꼬집으며 이탈하는 참가자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전체 땀띠가 다 올라왔는데 거기서 지금 피가 나는데 어젯밤에도 아이한테 뭐 응급조치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아이를 텐트 안에서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이 그냥 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잡을 것 같아서 그냥 아이 데리고 오늘 그냥 다 취소하고. 다만 버스를 타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방문하는 행사와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 프로그램 그리고 야외 활동이라도 그늘이 충분한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현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조직위의 장담에도 애초 예상보다 환자 수가 크게 늘면서 대회를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동물원에도 찾아온 33도 안팎의 무더위. 물범 바다사자들은 물 밖으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지친 동물들의 면역력과 활동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동물원이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다사자들은 싱싱한 화로와 얼린 고등어를 날름 받아먹고 얼음 조각으로 장난도 칩니다. 여름철에 이제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동물들도 많이 덥고 지칩니다. 그래서 좀 시원하게 저희가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약간 좀 더위를 가시게 하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하마 방사장. 더위를 피하고 싶은 하마들이 그늘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아시아 코끼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일을 향해 돌진해와 긴 코를 이용해 바나나, 파인애플을 야무지게도 집어먹고 간달가슴 곰은 몸을 반쯤 시원한 물에 담근 채 과일을 즐깁니다. 동물 약간 걱정되긴 했는데 이렇게 동물원 측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네요. 술 먹는 거 보니까 시원해 보이고 신기했어요. 지독한 무더위에 기진맥진해 있던 동물들도 모처럼의 특식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하천 다리 위에 돗자리를 펴고 눕거나 간식을 먹습니다. 솔솔 부는 강바람이 밤에도 꺾이지 않는 무더위를 식혀줍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큰일 났어. 지금 며칠째 주무시는 거예요? 3일째. 어둠이 깔린 해변도 찜통더위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첨벙 담그니 찌는 듯한 열기가 싹 달아납니다. 해발 830m 대관령 옛길 휴게소 주차장. 펄펄 끓는 도심에서 탈출한 캠핑카들로 가득합니다. 대관령은 기상관측 이후 열대야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관령의 8월 평균 최저기온은 16.5도. 새벽에는 추운 기운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새벽에는 추워가지고 저희들이 무시동 히터하고 이래 난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콧물 날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체온을 떨어뜨리면 불면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한 편의점 판매대에 다양한 선크림이 놓였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240% 늘었는데 얼음과 아이스크림 등도 평소보다 더 잘 팔립니다. 남녀노소 선크림을 바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렇듯 햇볕이 뜨거운 날에는 선크림을 발라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커지지만 미처 상품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이 편의점에서 선크림을 자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여름 대표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빔면 매출은 275% 뛰었고 막국수와 냉면, 수박 주문도 크게 늘었습니다. 뜨거운 쪽보다는 시원하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인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빔면을 비롯해 냉면이나 소바 같은 음식의 판매량은 크게 늘었는데 라면은 좀 비슷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를 찾는 고객 발길도 이어집니다. 한창 비가 내리던 지난달 중순과 수치를 비교하면 40% 넘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에어컨부터 해갖고 선풍기, 심지어 이제 이동식 에어컨까지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휴가철에 접어든 만큼 튜브 같은 물놀이 상품도 판매 증가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달 24일 강원도 강릉 신고받고 119 대원이 출동했습니다. 뱀 좀 치워달라는 요청. 차량 보닛을 살짝 여니 자리를 잡은 건 커다란 구렁입니다. 와, 크다. 크다 이거. 구렁이 많네. 머리 잡아야 돼. 머리. 빨리 들어가기 전에 머리. 들어간다. 됐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뱀 출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선 산책하던 개가 뱀에 물렸고 강원도 평창에선 구렁이가 전봇대에 올라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뱀 출몰이 잦은 이유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서식이 쉬운 주거지 인근으로 뱀이 이동했기 때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천적인 멧돼지 개체수가 급감한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변온동물이다 보니까는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거든요. 얘네하고 사람이 동선과 시간이 또 겹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그렇고 지금이 또 그 5월부터 번식기 해가지고 뱀뿐 아니라 벌도 늘었습니다. 축구공만한 벌집 제거 요청이 많아지면서 소방대원들은 무더위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벌에 쏘여 숨진 사람만 올해 들어 벌써 3명. 20일 가까이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수해 현장에서도 가장 힘든 게 뱀과 벌입니다. 풀숲에 뱀, 또 풀독 이런 것들의 대원들이 지금 많이 상처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심에서 뱀을 만나거나 벌집을 발견하면 즉시 자리를 피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뱀에 물렸다면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상처 부위를 압박한 채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벌에 쏘였다면 벌침을 제거한 후 소독 또는 얼음찜질하고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의 경우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하늘에서 본 소양강 상류. 푸르던 강물은 물감을 푼 듯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풀밭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 녹조 제거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에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녹조를 걷어내기를 반복합니다. 긴 장화 저렇게 신고서 땀이 그냥 팬티가 그냥 막 짤 정도로 지금 땀이 흘리고 그러니까 한 30분 이러고 조금 막 20분 쉬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고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녹조 발생 원인은 부영양화. 지난달 내린 장맛비에 가축 분뇨와 비료 등 오염원이 강으로 흘러들었고 무더위가 이어지며 녹조가 퍼졌습니다. 소양강 상류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 건 소양강댐 준공 이후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녹조가 얼마나 심한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컵에 담아보면 육안으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녹조가 발생한 곳은 강원도 인제 소양강 상류 10km 구간. 어민 조업도 물론이지만 또 다른 걱정은 취수원 오염입니다.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취수 지역인 소양강댐까지 30km 이상 거리가 있고 방제 작업 덕분에 녹조가 더 번지지 않아 취수원 오염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폭염 기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녹조는 확산할 전망. 강원도와 수자원공사는 방제 작업과 함께 댐 수문 개방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집마다 에어컨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엔 특히 냉방비 폭탄 걱정이 큽니다. 전기요금이 상반기에만 2차례나 오른 탓입니다. 4인 가구 가정에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가동한다고 했었을 때 평균 사용 내시는 전기요금에 비해 한 4만 1,000원가량 더 부담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여름을 시원하게 날 에어컨 사용법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에어컨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먼저 소비 전력 정보와 에너지 등급 효율 등이 적혀있는 인버터형 에어컨이라면 켜고 끄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계속 켜두는 게 낫습니다. 희망 온도에 이르면 실외기가 절전 운전을 해서 전기를 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처음에 가동하실 때는 가급적 18도 그리고 강풍이나 터보풍을 이용을 해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실내 온도가 좀 더 빨리 냉각이 되고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설정해 놓은 뒤에 반대로 10년 이상 된 구형이거나 소비 전력 정보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정속형 에어컨은 집이 시원해지면 끄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더워지면 다시 틀어서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외출할 때 에어컨을 꺼야 하는 건 인버터형이건 정속형이건 똑같습니다. 또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틀면 냉방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에어컨에 예약이나 절전 기능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사용 시간을 정해두거나 일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현명합니다. 절전 모드를 사용하시면 고객님 원하시는 온도에 이제 도달했을 때 그 온도를 일정 유지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극대화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에어컨 필터를 물로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냉방 효율을 높이는 길입니다. 아울러 공기 배출이 막히면 전기 사용량이 더 느는 만큼 실외기 주변에 언제나 말끔히 정리해둬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해가 쨍쨍하게 떠있는 평일 낮. 번화가에 있는 은행을 비롯해 인근의 상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창 손님을 태워야 할 택시는 한데 모여 보닛을 열고 열을 식힙니다. 섭씨 50도 안팎의 폭염이 덮친 이란의 정부는 건강을 우려해 이틀 동안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서남부 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입원 환자가 생긴 데다 물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سعی می‌کنم تا اونجایی که میشه خونه بمونم دورکاری کنم ولی خب بعضیا این کار از دستشون بر نمیاد بعضیا حتما باید جایی باشن باید برن بیان 아메리카 대륙도 끓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는 이맘때 역대 최고 기온을 5도 넘게 웃도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는 한 달 동안 낮 최고 43도가 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더위에 지역 명물인 선인장마저 더위를 못 이겨 고사하기도 했습니다. Arizona is one of the worst places in the country for your skin. Yes, it's probably the worst place to live if you have very fair skin and a family history of skin cancer. 관광이 주요 산업인 그리스는 무더위에 산불까지 덮쳐 관광객들이 대피하자 일주일간의 무료 휴가를 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기후변화 감시단체는 지구의 5명 가운데 4명이 기후변화 때문에 예전보다 더 더운 한 달을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7월 10일에는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이 극심한 더위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폭염이 2100년까지 세계 GDP를 17.6%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 이즈마일 항구에 곡물 저장고가 불타는 모습이 강 건너 루마니아 어부들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드론에 피습된 창고가 온통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가 드론 요격을 위해 애썼지만 완전히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Від чергового відділу прикордонної служби «Ізмаїл» поступив сигнал повітряна тривога. Наш прикордонний наряд одразу було переведено в режим.
러시아는 흑해 공무협정을 파기한 후 이처럼 드론을 이용해 곡물 저장소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을 틀어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러시아의 이런 공격에 우크라이나도 드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은 결국 러시아 본토로 돌아간다며 특히 수도 모스크바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Поступово війна повертається на територію Росії до її символічних центрів та військових баз, і це неминучий, природній та абсолютно справедливий процес.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드론 공격의 목표는 러시아인들에게 서서히 공포를 불러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올해 최소 3가지 종류의 드론을 러시아 영토로 날려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장거리 드론 공격이 부쩍 늘어 올해 5월에서 7월 러시아 본토에 날아온 자폭용 드론의 수가 작년 전체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리스본 시내 곳곳에 독특한 광고가 눈에 띕니다. 포르투갈 가톨릭 교회에서 4,800명 넘는 어린이가 성적으로 학대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발표된 독립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가해자의 77%는 성직자였고 피해자 평균 나이는 불과 11살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같은 추문을 조직적으로 숨겼다는 사실도 폭로됐습니다. We don't like bad things, so we definitely hope that whatever is clear that is wrong will be stopped and cancelled and 세계 청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포르투갈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피해자 11명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황은 성학대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분노를 일으켰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화의 시작은 피해자 절규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u rostro y que llaman a una purificación humilde, constante, partiendo del grito de dolor de las víctimas que siempre han de ser acogidas y escuchadas. 교회 내 성학대 실태가 폭로된 뒤 가톨릭 교회의 대응도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는 성직자의 자격 박탈에 미온적이거나 배상금 지급에 제한을 두었다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성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기린비 제작을 백지화했다가 국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번에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와 철근이 누락된 15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수평 기둥인 보호 없이 수직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입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가 10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에 즉시 착수하여 9월까지 조속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현재 공사 중인 단지 105개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88개 등 293곳입니다. 무량판 구조 주거동에는 이미 15만 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곳도 10만 가구 규모입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이 발견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하 주차장 등 공용 부분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합니다.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단지까지도 확대합니다. 부실 시공이 발견되면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강공사를 실시하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설계, 시공 감리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 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설계, 특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 전 과정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민들은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강 철근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곳 아파트 주거동이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와 기둥식 구조가 혼합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되도록이면 걱정이 안 되게 되면 미리 방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뿐이지. 안심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입주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근이 누락됐다 그랬을 때 뭐 딱히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민간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건설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인 아파트 단지를 파악하고 시공 중인 단지에 대해선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사 결과도 결과지만 이 공법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칫 부실 시공 아파트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량판 공법은 문제가 없고 정확한 설계 및 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량판 공법을 사용한 건설사라는 이유만으로 부실 건설사인 것처럼 비춰져 아쉽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대상은 물론 철근 누락이 확인된 민간 아파트 단지 명단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설계 공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기둥이 바로 천장을 지탱해 층고를 높일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하기에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설계나 시공에 문제가 있다면 붕괴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 자체는 기둥과 슬랩을 연결하는 이 연결부죠. 여기가 이제 전단 파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 포강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이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규격화된 건축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인천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 사이로 대형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레미콘과 아스팔트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난해 바로 옆엔 16층 높이의 대형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입주민들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악취로 두통까지 앓고 있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태우는 냄새 같은 그게 좀 되게 강하게 나서 머리가 엄청 아팠습니다. 근데 일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고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상가에 입점한 독서실에서는 악취 때문에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 당시에 왔다가 팍 줄어버렸어요. 반을. 공장 측은 1980년대 말부터 3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줄곧 영업을 해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껏 문제없이 공장을 운영해왔는데 상가와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스팔트 생산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오염물질 저감 장치 등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변은 전부 다 공장지대였었죠. 허가 기준에서 맞춰서 거기서 모든 거를 검사도 다 받고 그러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관할 구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올해 들어서만 3차례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도심 확장 과정에서 아스팔트 공장을 둘러싼 갈등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앞서 경기 안양시에서도 1980년대 지어진 아스팔트 공장 인근에 2000년대 초부터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8년 공영개발로 공장을 없애기로 합의했지만 다시 법적 분쟁이 생겨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을 통해서라도 풀어주는 게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넓은 부지를 수용해야 하는 예산 문제에다 혐오 시설에 가까운 아스팔트 공장이 이전할 곳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장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비슷한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전남 구례에 있는 지리산 생태탐방원입니다. 다른 객실과 달리 오롯이 한 가족만 쓸 수 있도록 산 아래 한옥 독채를 만들어놨습니다. 하루 숙박비는 13만 원가량, 전체 숙소 가운데 가장 크고 비쌉니다. 다른 방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꿔줄 수 있게 예비용으로 비워둬야 하지만 알고 보니 직원들이 몰래 쓰고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만 직원 5명이 돈 한 푼 안 내고 공짜 휴양을 즐겼습니다. 다른 생태 탐방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북한산과 설악산, 한려해상, 내장산 국립공원에서도 예비 객실을 직원 전용처럼 부당하게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8개 시설 가운데 5군데에서 모두 14건 적발됐는데 이 중에는 국립공원 간부와 직원은 물론 퇴직자도 있었습니다. 방을 누가 썼는지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비객실의 숙박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비객실의 숙박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객실 사용료를 모두 환수 조치하고 상급기관인 환경부에 방을 무단 사용한 직원과 내준 직원까지 철저히 감사해 문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주차나 체육 문화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강남도시관리공단. 구에서 매년 4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받으며 130에서 140억 원씩 흑자를 기록하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시설 이용이 줄어들면서 재작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경영이 어려워졌지만 내부적으로는 포상금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입수한 공단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매출 악화가 본격화한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규정에 근거하지 않거나 지급 기준을 초과해 포상금 1억 8천여만 원이 6개 부서에 지급됐습니다. 특히 포상금을 관리하는 경영지원부 소속 A씨 등은 각 부서에 나눠준 포상금 일부를 도로 걷어가 이사장 비서실을 운영하거나 사회이사 선물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역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졌습니다. 또 190여 명을 채용하면서 임직원과 친인척인지 조사하지 않은 것과 직원 30여 명이 출장비나 초과수당을 착복한 사실 등도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기관인 서울 강남구청은 공단에 대해 기관 경고 결정을 하면서 중징계 1건과 경징계 3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불법 환수라고 적시한 A씨의 비위를 두고는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라 공단 운영비 등으로 쓴 만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공단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뒤 지난 6월 같은 부서 같은 직위에 그대로 복귀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건 있다 보냐고.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징계를 요구할 권한만 있다며 공단 인사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공단은 취재가 시작되고 며칠 만에 A씨를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세상과 소통하던 창구였던 인터넷 편지. 이번 달 15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지인이 훈련소 홈페이지나 국군소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편지를 쓰면 훈련병들은 출력물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훈련병도 제한적으로나마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신병대 훈련병들의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을 시범제 적용함에 따라서 과거에 하던 인터넷 편지 쓰기 그리고 출력해서 적용하는 것은 중단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 지난달 3일 입대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훈련병들은 이미 주말과 공휴일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수단이 생기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인터넷 편지는 다소 번거로운 수단이 됐습니다. 고된 훈련에 한 줄기 빛과 같던 인터넷 편지는 이제 장병들의 추억 속에 남게 됐습니다. 일단 사회와 단절된 거를 처음 느껴보니까 확실히 편지에 대한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부모님 보냈을 때 맨 처음 울컥했고 친구들 보냈을 때 재밌었고, 인편 이런 것 덕분에 훈련도 열심히 더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받아도 이제 편지도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라지는 건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당장 인터넷 편지를 없앨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편지가 줄어들면 육군 외 다른 군에서도 자연스럽게 폐지가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